일단 먼저 어부단가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본문 한번 보시죠. 이 중에 씨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이력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인세를 타 니제거니 날 가는 줄을 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초장부터 보시면은 이 세상살이 가운데 걱정 없는 것이 어부의 삶이로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 일단은 직역하면 이 중에라고 되어 있지만 맥락상 봤을 때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씨름 없으니 우리가 걱정을 씨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걱정 없는 것이 어부의 생애로다. 자, 요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이 편하다, 신감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어부단가를 만든 작가의 입장은 사실 사대부입니다. 사대부이고 관직의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관직에서 물러나서 전원 생활을 하게 되고 시골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자연의 흥취를 맛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업으로 어부의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장 한번 넘어가시죠. 이력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한글로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 이력편주라고 하는 한자어가 쓰이고 있고 또 만경파라고 하는 한자어가 쓰이고 있죠. 이력편주의 뜻은 한 척의 조그마한 배, 만경파라고 하는 것은 넓고 넓은 바다. 그래서 중장을 해석하면 조그마한 배 한 척을 끝없이 넓은 바다 위에 띄워두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력편주 만경파 단어 한번 해설해 볼게요. 일엽편주, 일, 하나 일, 엽, 낙엽할 때 엽자예요. 그 다음에 편, 조각편자고 주, 배의 주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낙엽같이 작은 조각배. 그래서 한 척의 조그마한 배라고 하는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경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넓고 넓은 바다라고 했는데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은 숫자, 일만 만자. 그 다음에 경은 논밭 할 때 그 밭의 넓이를 헤아리는 단위인데 사실 우리는 밭이 이 씨앗을 뿌려서 농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그 공간이 일항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 일항을 지금 이 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만경파 할 때 파는 물결 파자예요. 파도의 파자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논밭의 그 일항, 그 밭의 모습을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마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물결 모양이죠. 그 밭의 일항의 모습이 생긴 모습이 일항의 모습이야. 그런데 바닷가에 물결치는 모습 또한도 오르락 내리락 물결치는 모습. 쉽게 얘기하면 그 파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일항으로 생각을 한 것이고 그 일항이, 그 물결이 마치 만 개나 되는 일항이 된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만큼 바다가 넓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만경파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장이고 자, 종장 한번 가봅시다. 인세를 타 니제거니 날 가는 줄을 안가. 자, 바로 해석을 해보면 속세를 다 잊었으니 세월 가는 줄을 알겠는가?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자와 그 다음에 세상의 세자. 자, 그래서 인세라고 축약해서 표현을 한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세속 또는 속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제건이라는 얘기는 잊었다. 잊고 있으니 날 가는 줄은 안가. 세월 가는 줄을 알겠는가? 다시 말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의 화자는 더군다나 이 작품을 만든 작가는 관직의 생활을 오래도록 하다가 관직에서 물러나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생업으로 잡는 어부가 아니라 그저 전원 생활 속에서 어부의 삶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망망대해에서 배를 띄워놓고 재미 삼아서 물고기를 잡고 얼마나 좋아. 걱정이 없지. 인간 세상의 어떤 속세를 다 잊고 지금 살아가는 이 흥취가 세월 가는 줄을 모르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쵸? 이게 이 작품의 전체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 건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부단가는 사실 한 개의 연으로 되어져 있는 단시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연으로 이어져 있는 연시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전체 5개 중에서 제1수하고 2수를 보는데 좀 전까지 봤었던 게 제1수.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제2수입니다. 자, 그러면 제2수 한번 보시죠. 9번한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십장 홍진이 엄매나 가랬는고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예라. 자, 초장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9번한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굽어보면 1000길이나 되는 깊고 푸른 물 돌아보니 첩첩이 둘러있는 푸른 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한글로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어려운 한자어들을 동원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게 표현의 특징입니다. 굽어보면 천심녹수. 자, 천심녹수. 일천 천자에 깊을 심자, 그 다음에 푸를 녹자에 물수. 해석하면 1000길이나 되는 푸른 물. 그 다음에 만첩청산도 마찬가지죠. 1만 만자에 첩첩산중할 때 그 첩. 겹겹이 그 청산, 푸른 산이 둘러싸여 있다. 네. 자연이 지금 자기 앞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이게 초장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중장으로 넘어가시면 초장에서 얘기했던 굉장히 멋들어진 자연 풍경과는 다르게 중장에서는 약간 탁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십장 홍진이 엄매나 가랬는 거. 자, 해석을 바로 하면 10길이나 쌓인 속세의 먼지 때문에 얼마나 가렸는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십장 홍진의 뜻은 이겁니다. 10길이나 되는 홍진, 붉은 홍자에 먼지 진자. 붉은 먼지, 아주 두껍게 내려앉은 먼지. 자연은 이렇게나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참 좋은데 저기 저 속세는, 인간의 세상은 붉은 먼지가 가득하다. 속세는 그래서 난 참 싫다.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붉은 먼지, 엄매나 가랬는 거, 얼마나 가려져 있는가. 무엇 때문에? 속세의 그 붉은 먼지들 때문에 가려져 있다. 그렇게 중장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예라. 바로 해석을 해보면 강호의 이 자연 환경에 달이 밝으니 더욱 인간사에 나는 욕심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는 자연이고요. 월백, 달 월자의 흰백자니까 달이 하얗게 비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무심하여라. 아무런 생각이 없다. 나 멍 때리고 있다. 그 뜻이 아니라 나는 어떤 그런 인간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욕심이 없다. 그러한 탐욕이 없다.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정리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자연의 흥취를 맛보다 보니까 예전에 살고 있었던, 지금 현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저 인간 세상 속의 속세의 어떠한 먼지가 자욱한 그런 공간이 나는 이제 싫다. 난 지금의 이 자연이 참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제 한번 잡아보시죠. 우리가 전체 5수를 다 하진 않았고 1수하고 2수를 했는데 이 어부단가의 주제는 그래서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의 한가로운 정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업으로 어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어부는 아니에요. 자, 특징 첫 번째, 평시조이면서 연시조. 원래는 전체 5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호 한정가.
강호라고 하는 말은 자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한정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 친화적이라고 하는 말은 아실 것 같고 3번 한자어를 많이 썼죠. 제가 앞서 거듭 말씀드렸는데 이렵현주, 만경파, 인세, 천심녹수, 만첩청산, 십장홍진, 강호, 월백, 무심 사실 다 전부 다 한글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한자어를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경치 묘사를 관념적으로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보통 경치를 이야기할 때는 어느 경치, 어느 부분, 어느 대목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 빛깔이 어떻다. 무슨 모양이다. 어떤 형태다. 어떤 형상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게 마련했는데 그게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자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한자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한자어로 간략하게 그냥 축약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관념적일 수밖에 없어. 추상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그게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을 마무리하면서 어부단가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한번 꼽아보자면 첫 번째 해시태그 강호 한정가더라.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자연 친화적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연시조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